안녕하세요. 책 읽는 헬레네입니다.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피부를 가진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비슷한 또래 사이에서 조금이라도 젊어 보이는 사람은 직업이나 사교 면에서 더 나은 기회를 얻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연 노화 현상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긴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조금씩 늙기 시작하니까요. 그러나 자연 노화가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한 노화는 우리의 노력에 따라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늙어 보인다 또는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인다 하는 척도는 피부의 노화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조금 단순하게 말하면 피부 노화를 억제하기만 해도 좀 더 젊게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피부가 능력이다입니다. 지은이 정진호, 펴낸 곳은 청림라이프입니다. 이 책은 나이에 비해 젊은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방법들을 알려줍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 교수인 저자는 피부 노화 전문가로서 30여 년간의 연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을 전달합니다. 피부 관리에 대한 그릇된 속설과 잘못된 믿음을 파헤쳐 피부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는 피부 관리. 피부를 건강하게 지키고 노화를 막는 방법은 일상 행동에서도 실천할 수 있다. 우리가 날마다 씻고 먹고 자고 하는 생활 속에는 자신의 피부를 다루는 습관이 배어 있는 것이다. 몸은 어떤 면에서 매우 여린 물질이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와 직결되어 있다. 몸은 자가치유 능력을 갖고 있지만 격심한 자극에는 여리게 부서진다. 우리의 피부도 마찬가지다. 특히 몸의 외부 보호막인 피부는 생활이 주는 자극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씻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자는가. 이 세 가지 습관은 피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피부 속 수분을 잃지 않는 세안법.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2번 얼굴을 씻는다. 아침에는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얼굴을 단정하게 하려고 씻고 저녁에는 하루 동안 생활하면서 얼굴에 묻은 먼지 같은 오염물질을 닦아내려고 씻는다. 시원하게 씻고 나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져 기분도 상쾌해진다. 그런데 사람들의 세안 습관은 저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마트 진열대에서 별 생각 없이 골라다 넣은 세숫비누 하나만 있으면 얼굴과 몸 가릴 것 없이 여기저기 문지르며 씻고, 어떤 사람은 몸의 각 부위마다 달리 사용하는 온갖 종류의 세정제를 갖춰놓고 시간과 정성을 들여 씻는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신경을 써서 공들여 씻는 편이다. 매일같이 우리가 자신의 얼굴 피부를 만지고 씻는 과정에서 피부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우리는 피부를 깨끗하게 하고 피부 건강을 회복시킬 목적으로 얼굴을 씻지만 피부는 사실상 씻는 과정에서 다양한 자극을 받는다. 피부에 최소한의 손상이 가도록 씻는 방법을 익히는 것은 피부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다. 잘 씻으려면 세안제부터 잘 골라야 한다. 세안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바로 이 점이다. 많은 여성이 피부를 청결하게 하고자 이중 세안을 하고 포인트 메이크업 리무버까지 사용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부에 꼭 있어야 할 수분과 유분까지 씻어낸다면 각질층의 건강함을 유지하기 어려울 뿐더러 노화까지 앞당긴다. 피부 건조를 막는 얼굴 씻기. 비누로 씻을 때 세안법을 알아보자.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세안의 목적은 얼굴에 붙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일이라는 점이다. 세안제를 이용해 간단히 씻으면 충분하다는 생각으로 얼굴에 심한 자극을 주지 않아야 한다. 먼저 손을 씻는다. 손을 씻고 나서 미지근한 물로 얼굴을 적신다.
많은 사람들이 손바닥으로 볼부터 문지르며 씻는데 볼 부위는 피지가 적게 분비되므로 씻는 순서를 뒤로 미루어 문지르는 시간을 짧게 하는 것이 좋다. 피지가 많이 분비되는 부위는 이른바 T존으로 이마와 코 부위다. T존부터 씻는 것이 피지를 효과적으로 씻어내는 방법이다. 이렇게 물로 가볍게 씻은 다음 손바닥에 세안제를 덜어 거품을 낸다. 거품을 풍부하게 내는 것이 중요하다. 풍부한 거품은 손의 힘이 얼굴 피부에 가하는 자극을 완충하는 작용을 한다. 거품이 충분히 나면 피지가 많은 이마와 코부터 부드럽게 문지른다. 이때 손에 힘을 과도하게 주지 않아야 한다. 거품으로 문지른 뒤에는 미지근한 물로 헹군다. 물의 온도가 높으면 열 노화를 초래하므로 물이 너무 뜨겁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또 헹구는 것을 소홀히 하면 더러움이 피부에 남을 염려가 있으므로 꼼꼼히 헹군다. 세안을 마친 후 수건으로 물기를 닦을 때도 주의할 점이 있다. 오래 써서 섬유 표면이 거칠어진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면 피부는 그 거친 자극을 고스란히 받는다. 섬유 결이 고운 수건으로 얼굴을 살짝 누르다시피 해서 물기를 없앤다. 그런 다음 보습제를 바르면 된다. 저녁에 비누 세안을 했다면 다음날 아침에는 세안제를 사용하지 않고 미지근한 물로만 씻는 것이 피부 건조를 막는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피부에서는 피지와 각종 노폐물 등 분비물이 흘러나오며 이것이 보습제의 유분기와 결합해 피부에 부착한다. 수면 중에 나온 피부의 유분을 그대로 방치하면 좋을 것이 없으므로 아침에도 간단한 비누 세안을 하는 것이 피부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이다. 단 비누를 선택할 때 알칼리성 비누 대신 중성 비누나 약산성 비누를 사용할 것을 권한다. 촉촉하고 부드러운 피부로 만드는 몸 씻기. 현대에는 건조한 공간에 살면서 씻기도 자주 씻는다. 샤워를 매일 하는 사람이 많고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목욕을 너무 자주 하고 비누를 과도하게 사용한다거나 때를 미는 습관은 피부에서 수분을 빼앗는 원인이 된다. 피부는 얇은 각질층으로 덮여 있으며 이 각질층이 수분을 보호한다. 목욕을 자주 하며 때를 밀면 각질층이 파괴되어 수분 손실을 초래한다. 물속에 몸을 오래 담그기보다 5분 이내로 간단하게 샤워를 하는 것이 피부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 얼굴을 씻을 때처럼 몸도 가볍게 씻는다는 기분으로 간단하게 샤워할 것을 권한다. 샤워나 목욕을 마친 다음에는 수건으로 몸을 박박 문질러 닦지 말고 얼굴을 닦을 때처럼 부드러운 수건으로 살살 누르듯이 한다. 그리고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인 3분 안에 온몸에 보습제를 바른다. 팔다리 바깥쪽은 안쪽보다 더 건조해지기 쉬우므로 꼼꼼히 바른다. 보습제를 바르는 것은 각질층에 미세하게 갈라진 틈을 메워 피부에 부드러운 보호막을 제공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하면 표피의 수분 함량이 높아져 피부의 장벽 기능이 회복된다. 피부가 좋아하는 음식은 따로 있다. 플라보노이드는 항균, 항암, 항바이러스, 항알레르기 및 항염 작용을 하며 독성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된다.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 식품은 딸기, 자두, 블루베리, 라즈베리, 포도, 체리, 적포도주, 녹차 등이 있다. 카로티노이드, 빨간색, 노란색, 오렌지색 계통의 과일과 채소에 많이 함유된 카로티노이드는 장벽에서 흡수되면 비타민 A로 바뀌어 간으로 운반된다.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한 식품은 당근, 황색 고구마, 녹색잎 등이 있다. 알리신, 알리신은 강한 살균, 항균 작용이 특징이며 탄수화물, 단백질 등과 결합해 그 약효를 한층 높이는 작용을 한다. 알리신이 풍부한 식품은 흰색을 띠는 마늘, 양파, 배추, 무, 버섯 등이 있다. 이소플라본,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 효과를 나타낸다. 콩에 풍부하고 콩으로 만든 두부, 된장, 청국장에도 많이 들어있다. 레스베라트롤,
오디, 땅콩, 포도, 라즈베리, 크란베리 등의 베리류를 포함한 많은 식물에서 발견되는데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레스베라트롤은 항암 및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혈청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폴리페놀,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커피에 포함된 클로로겐산, 딸기나 가지, 포도, 검은콩, 팥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계 색소 등은 모두 폴리페놀 화합물이다. 이 밖에도 폴리페놀 화합물은 야채, 과일, 카카오, 적포도주 등 여러 음식에 포함되어 있다. 폴리페놀류는 항산화 기능을 갖고 있어 생체 내에서 항산화제로 작용함으로써 건강 유지와 질병 예방 효과가 있다. 오메가3 지방산, EPA나 DHA는 피부 내에서 콜라겐 섬유와 탄력 섬유를 분해하는 MMP 발현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 따라서 자외선을 쬐어도 이들 오메가3 지방산이 충분하다면 피부 손상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아마씨, 해바라기씨, 등 푸른 생선, 견과류에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다. 글루타치온, 체내에서 산화된 비타민C를 재생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 약물과 오염물을 해독하는 데 도움을 주고 건강한 간 기능 회복에도 도움되며 면역 체계를 강하게 만든다. 피부에는 미백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토마토, 늙은 호박, 아스파라거스, 마늘, 양파에 많이 들어있다. 페룰산, 세포 내 지질의 산화를 억제하는 작용이 매우 우수하다. 또 멜라닌 색소를 제거해서 기미, 주근깨의 생성을 억제하는 우수한 미용 효과가 있다. 밀, 귀리, 커피, 사과, 오렌지 땅콩, 파인애플, 아티초크 등의 식물 씨앗에 페룰산이 많이 들어있다. 돈 들이지 않는 피부 관리, 숙면. 우리는 잠을 자면서 피로를 풀고 원기를 재충전한다. 한숨 잘 자고 나면 몸이 날아갈 듯 가뿐하고 머리가 맑아져 평소보다 능력을 잘 발휘할 것 같은 기분마저 든다. 이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의 각 기관도 휴식을 취하기 때문이다. 휴식을 충분히 취하면 신진대사가 원활해지고 면역 시스템이 정상화된다. 잘 자고 난 아침이면 얼굴 피부가 매끄럽고 촉촉해져 한결 젊어 보이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 수 있다. 질 좋은 수면이 몸의 컨디션뿐만 아니라 얼굴 피부에까지 영양을 공급했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면 잠을 많이 자기만 하면 피부가 좋아질까? 여러 연구 결과들은 언제 자느냐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하루 중 언제 잠드느냐에 따라 잠의 질이 다르다는 것이다. 우리 몸의 전반적인 건강과 피부 탄력을 높이는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시간은 언제일까?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다. 따라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이 시간에 깊은 잠을 자는 것이 수면의 질을 높이고 노화를 억제해 건강과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방법이다. 평소에 잠을 잘 자기 위해 자신만의 수면 환경과 습관을 만들어가는 노력도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 노화를 방지하는 성장 호르몬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활발하게 분비되므로 10시에는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다. 그것이 어렵다면 11시에라도 잠자리에 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너무 늦게 잠들면 성장 호르몬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피부가 건강을 회복할 기회도 얻지 못한다. 침실의 온도와 습도가 적당하면 몸이 더욱 편안하게 쉴 수 있다. 우리 몸이 쾌적하게 느끼는 실내 온도는 22도 내외이고 습도는 50%다. 덥지도 춥지도 않도록 온도를 조절하고 겨울철에는 공기가 건조해지기 쉬우므로 가습기를 틀거나 젖은 수건을 널어놓아 습도를 조절한다.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에 의존하는 생활을 하면서 잠들기 직전까지 컴퓨터를 사용한다. 또한 우리 생활에 스마트폰이 깊숙이 파고들면서 잠자리에까지 스마트폰을 가져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전자제품은 전자파를 발산해 두통, 시력 저하, 만성피로, 소화불량 등 전신적 장애를 일으킨다. 또한 피부에는 발진, 가려움증, 안면 홍조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전자제품은 꼭 필요할 때에만 사용하고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사용을 마치는 것이 숙면을 돕는다. 지금까지 앞에서 말한 것에 결론을 내리면 일상생활 습관을 조정함으로써 피부 노화를 상당히 늦출 수 있다는 것이다. 피부를 젊고 아름답게 유지하고자 애쓰는 사람들을 위해 그 결론을 8가지로 요약하려 한다. 첫째, 햇빛 노출을 피해야 한다. 그러려면 더운 여름날에도 햇빛 아래 나갈 때는 긴 소매를 입고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양산까지 쓰는 것이 좋다. 둘째, 밖으로 드러나는 피부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날마다 습관적으로 발라주어야 한다. 셋째, 목욕 시 때를 밀거나 미용실에서 각질층을 주기적으로 벗겨내는 행동은 피부를 건조하게 하고 습진을 유발하며 피부를 늙게 한다. 넷째, 샤워는 간단히 하루에 한 번 하고 샤워를 마친 후에는 온몸에 보습제를 바르고 추가로 하루에 한 번 더 발라 하루에 2번 바르는 것을 습관화해야 한다. 다섯째, 혹시 담배를 피운다면 금연해야 한다. 흡연은 피부를 급속히 늙게 만든다. 여섯째,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하루에 5종류 이상 먹는 것이 좋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보다는 종류다. 많은 양을 먹으라는 말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를 먹으라는 말이다. 일곱째, 과학적으로 효능이 입증된 기능성 화장품을 바르면 피부 노화를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다. 여덟째, 스트레스를 최대한 피하고 적당한 운동을 즐기며 과식하지 않아야 한다. 요즘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대체로 실제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의 외모는 생물학적 나이보다는 그 사람의 생리적, 기능적 노화 정도에 따라 더 결정됩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책을 직접 읽어보시고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젊은 피부로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